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Don't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윤선입니다. 올해 장마는 이달 중하순쯤 끝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마가 끝나고도 소나기나 집중호우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비가 내릴 때면은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그런데 이 통증이 더 심해졌다라고 호소하는 분들 늘어나곤 하죠. 자, 그 이유가요. 기온이나 기압, 그리고 습도가 변하면서 관절 내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통증 날씨 탓이 맞긴 한데요. 그래도 이 통증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때는 한번 전문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허리 통증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데 사실 그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허리 질환의 각각의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 알아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두 대의 상담 전화 오늘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의 전화로 방송 중에 상담 전화 주시면 궁금증 바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허리 통증의 구분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한성훈 신경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허리 통증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죠. 네. 보면은 뭐 어디가 어떻게 왜 아픈지가 다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허리의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허리 통증은 매우 흔하며 모든 사람이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은 심한 요통을 겪게 됩니다. 네. 성인이 겪는 질환 중에서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심한 요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허리 통증의 원인은 외상으로부터 또 퇴행성 변화까지 매우 다양한데요.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그 허리의 구조를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구조로서 요추, 디스크, 근육, 인대, 신경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요추는 5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고 한 개 뼈가 다른 뼈 위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디스크는 추간판이라고 하는데 요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과 안정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육은 요추 운동에 필요한 힘을 제공하여 서기, 걷기, 물건 들기 등을 가능하게 하고 네. 인대는 요추뼈들을 서로 연결하여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또 신경은 요추의 중심에 위치한 척추관 내에 위치하며 머리와 다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감기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겪는 질환이 바로 이 허리 통증, 허리 디스크입니다. 근데요, 이게 허리만 아팠다 하면 다들 너 디스크 아니야 라고 하거든요. 허리가 아프다고 다 디스크인 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실제로 매우 다양한데요. 네. 대부분의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허리가 아프다면 허리 디스크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디스크 외에도 허리 통증의 원인들은 척추성 요통에 매우 다양하게 존재해 있는데 네. 외상으로부터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요추 염자부터 척추관 협착증, 측만증, 그리고 전방 전이증, 압박골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당기고 또 저린 증상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은 매우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또한 네. 통증의 양상만으로 일반인들이 질환을 감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허리 통증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데요. 정확히 원인을 알아야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허리 통증 그래서 오늘은 이 질환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역시 이제 유명하죠. 허리 디스크. 네. 정확하게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어떤 네. 질환인가요? 네,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는 것은 그러니까 요추부 추간판이라고 하는데 척추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강한 연결 조직입니다. 우리 몸에서 체중 부하 시에 척추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디스크는 연한 중심 부인, 수액과 이를 싸고 있는 질긴 외곽 부인, 섬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수액은 젊은 성인의 경우 젤리와 같이 말랑말랑한 상태인데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액은 탄력을 잃고 섬유론은 갈라지거나 틈이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에 틈이 점점 커지면서 디스크 조각이 틈 밖으로 밀려나가거나 터져나갈 수 있는데 이것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르고요. 즉 허리 디스크라고 합니다. MRI 사진을 보시면 왼쪽 밑에 있는 사진은 네.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가 이제 까맣게 퇴행성 변화를 보이면서 뒤쪽으로 볼록하게 그러네요. 빨간 원의 네네. 안쪽을 보시면 뒤쪽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뒤에 내려가는 회색 선들이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고 그 앞 주변으로 흰색이 보이는데 이건 내척색이라고 부르는 여유 공간이에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요. 네. 오른쪽 위에는 정상인데 오른쪽 밑에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빨간 원 안쪽으로 디스크가 뒤쪽으로 내려와서 저 하얀색 부위가 좁아진 걸 볼 수 확실히 있습니다.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런 추간판 탈출증의 허리 디스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인데요.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환자들은 디스크라고 해서 이제 수술이나 시술 같은 치료를 받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절로 좋아지나요? 네, 물론 좋아질 수 있고요. 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충분히 좋아지고 단순 휴식만으로도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첫 번째 약물 치료, 그리고 물리치료, 젤 운동 치료 등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시술이라고 부르는 신경근 차단술이나 신경 성형술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그 중에서 신경근 차단술은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주사 치료로서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디스크와 신경을 싸고 있는 경막 사이에 주입하는 것입니다. 심한 요통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비교적 빠른 통증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일명 신경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시술로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네. 이 신경 차단술은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단기간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신경 차단술 말고 그 외에 이제 수술 아닌 치료법 뭐가 있을까요? 네,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요. 신경 성형술이라고 불리는 시술의 방법인데요. 네. 그림을 보시면 신경 성형술은 먼저 엉덩이 사이에 꼬리뼈라고 부르는 뼈가 있습니다. 거기에 네. 국소마취를 한 다음에 1mm 정도 되는 가느다란 특수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통증을 유발하는 병변까지 정확하게 위치시킨 후 물리적으로 눌린 신경을 풀어주고 염증 완화제, 유착 방지제라고 불리는 약물을 주입해서 염증 및 부종을 감소시켜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약 10분 정도의 짧은 시술을 받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네. 또한 피부 절개가 없어 통증이 크지 않고 고령자, 당뇨병 환자, 심혈관 질환자 등 고위험도 환자에게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신경근 차단술은 약간 주사 쪽에 가깝고 네. 신경 성형술은 이제 수술 전 단계 시술로 맞습니다. 보면 되는 거네요. 주사보다는 시술 가깝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신경 성형술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너무 과용이다, 너무 남용하고 있다라는 이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경 성형술로 사실상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네, 디스크 치료에 있어서 이제 수술을 피할 수 있다는 면에서 신경성형술은 분명 좋은 치료이긴 하지만 네. 물리적으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디스크의 정도가 수술을 받지 않을 정도로 심하지 않다면 운동이나 이제 물리치료, 약물치료 갖고도 호전이 없는 중간 단계에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한테 병원에서는 신경성형술 같은 시술을 권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신경성형술 효과가 매우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네. 다만 일부 병원에서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비싼 비용을 책정하거나 과잉 진료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신경성형술이 마냥 나쁘다고
나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 같은데요. 네. 분명히 간단한 치료만으로 호전이 가능한 환자는 결코 과도하게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자마다 상태가 다 다르니까요. 옆 사람이 효과를 봤다고 해서 나도 무작정 그 치료를 따라하고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이제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정확한 내 상태를 알고 정확한 치료법을 맞춰 들어가시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 신경외과 전문의 한성훈 선생님과 함께 허리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엑스레이 찍어봤는데요. 네. 찍어보니까 척추 맨 마지막에 있는 디스크가 다 달아주고 없다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또 방법이 없고 수술을 하게 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네. 또 수술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척추에 무리가 간다 그래가지고요. 네. 지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거꾸리 운동기구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연습하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전화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50 했는데요. 네. 지금 증상은 그러면 허리 통증만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리까지,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저림이나 통증도 같이 있으신가요? 허리는 계속 아프고요. 네. 조그만 약간 주부다 보니까 네. 쪼그려서 조금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 허리가 굉장히 아프고 쭈그렸다가 일었을 때 허리를 바로 못 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앉아 증상을 있다가 서 있을 때, 누웠다가 설 때, 자세 변경할 때 허리가 아프시다는 말씀이시죠? 또한 지금은 다리 통증은 없으신가요? 예, 가끔 땡기죠. 가끔 어느 쪽, 왼쪽, 오른쪽 양쪽 다 땡기시나요? 아니면 네, 가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거든요. 네, 오래 걷는 건 좀 어떠세요? 걷기는 오래 괜찮으십니까? 걸으면 허리가 아픕니다. 네. 오래 서 있기도 힘들고요. 다리는 괜찮으시고요. 오래 걸을 때는. 예, 다리는 좀 네. 허리에 비하면 괜찮다. 자, 허리 통증이 얼마나 되셨죠? 오래됐는데요. 네. 그냥 좀 일을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네. 하고 치료를 별로 하지 않았거든요. 네. 네, 이제까지 그러면 검사는 엑스레이만 검사를 해보신 건가요? 네. 그거 말고는 이제 치료는 어떻게 받아보셨습니까? 수술을 그냥 권유받으셨는데 약물치료, 물리치료. 네, 물리치료. 네. 그 밖에 다른 이제 신경 주사나 신경 성형술 같은 시술은 받아본 적이 없으시고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다리 쪽으로 증상이 있기 때문에 네. 허리 디스크 증상, 협착증보다는 디스크 증상에 가깝지만 허리 통증이 주인 것 같아요. 다리 쪽보다는. 다리 쪽이 심하지는 않고 또한 자세 변경할 때 힘드시다고 한 거 봐서는 이거는 이제 염증성 척추 질환 중에 후관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다리, 무릎 관절처럼 척추 뒤에도 후관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쪽에 염증이 생기면 움직일 때 아파요, 허리가. 특히. 네. 그래서 자세 변경할 때 허리를 피지 못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 잡고 이렇게 겨우 일어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하기보다는 주사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그런 경우라면 먼저 재활 운동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신경 주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가장 염려스러워 하는 거는요. 네. 그 디스크 그게 거의 다 99% 다 자라져 버렸다 하기 때문에. 디스크 간격이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급성으로 나타난 경우가 아니고 만성으로 오랜 시간, 지금 나이가 50대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런 증상이 오래되셨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다면 우리 몸에서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디스크 간격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디스크 질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후관절 증후군이라는 이 병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엑스레이만 찍어보셨는데 병원에 가서 뭐 다른 검사를 더 받아보셨나요? 네, 물론 이제 디스크 상태를 봐서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해서 디스크가 얼마나 달아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신경 압박 소견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일단 선생님께서는 이 염증성 질환이 후관절 증후군이 더 걱정이 된다고 하시니까요. 한번 병원에 가셔서 주사 치료나 어느 정도 치료를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재활 쪽으로 가야 되니까 아니면은 뭐 전문. 어느 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까지 통증 클리닉으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문 병원에서도 통증 클리닉을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요? 네, 네. 정밀 검사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증상 반갑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아, 저는 나이는 지금 네, 68입니다. 그리고 네, 전에 이제 병원에 가니까 골다공증이 입학해서 약을 좀 먹다가 근래에는 제가 약을 안 먹고 있는데 네네, 온 이 근육이 네, 좀 뻐근한 상태가 이렇게 지속돼도 뭐 집에서 항상 누워 있는 상태로 하는 일이 없으니까 견디는데 요즘은 네, 제가 이리 좀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허리가 한 2, 3분 동안은 딱 이리 굳은 상태로 꼼짝을 못하고 이리 아파서 고통에 가만히 있다가 2, 3분이 지나면은 살살 이리 움직일 수 있고, 종아리가 또 좀 땡기면서 종아리 안이 이리 따뜻하니 아프고, 네, 그러니까 항상 누워 있고, 또 이제 속이 상복부가 항상 더부룩한 느낌을 받습니다. 네. 자, 지금 허리가 심하게 아프다고 하셨는데요.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까? 얼마나 되셨나요, 증상이? 아니, 전에는 이제 앉았다 일어나면 좀 아파도 연에 그 증상이 없어져서 견디는데 요즘은 계속 네. 심한데, 네. 그러시다면 최근 한 달 이내에 넘어지거나 다친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골다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작은 외상에도 쉽게 넘어지면서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압박골절이 생긴다면 골절이기 때문에 심한 허리 통증이 생기면서 양 옆구리 통증 및 상복부 통증이 동반되게 돼 있는데요. 또한 지금 종아리 쪽도 땡긴다고 하셨는데, 예,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네. 특히 왼쪽 허리가 굉장히 끊어질 듯이 아픕니다. 그러시다가 좀 이제 허리 걸어 다니고 하시면 좀 나아지시죠? 네네. 네. 지금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선 분하고 상담 전화, 비슷하게 네. 척추 후관절 증후군도 같이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 이제 허리 피기가 힘들고 척추 관절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허리를 못 피세요. 네. 그렇게 혹시 다른 병원에서 검사 치료 받아본 적은 아니, 있으신가요? 근래에는 없고 한 4, 5년 전에 네. 이 근육이 빳빳하고 이래서 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네. 약 한 일주일 처방받고 안 갔습니다. 네네. 그때 어떤 얘기 들으셨나요? 뭐 뼈에 문제는 없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예. 그래고 네. 이제 한 10년 전에 병원에 가서 이거 무릎에 물이 차서 네. 그 주사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3번 맞은 적이 있고 무릎은 네. 지금은 뭐 별 네. 이상은 없고, 자, 여기서 이제 무릎 통증하고는 다르다고 하셨는데 종아리 쪽이 땡긴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이제 종아리가 땡기는 거는 무릎 쪽 관절 문제가 아닌 이거는 허리 쪽 신경통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종아리가 땡긴다고 무릎의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어머님처럼 이제 종아리나 허벅지 쪽으로 땡기고 저림 증상이 있으면 허리 쪽으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봐서는 압박골절도 의심되고 척추 네. 후관절 증후군도 의심이 돼요. 그리고 이제 종아리 쪽으로 땡긴다는 것 봐서는 지금 뭐 디스크도 어느 정도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프시다면 전문 병원을 찾아서 한번 진료와 손가락 검사. 가야 됩니까? 네. 전문 병원 가셔가지고 신경외과 척추 진료를 신경외과요.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압박골절도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골절이면 사실 당장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압박골절은 상관이 없나요? 네, 바로 가서 이제 치료를 하기보다는 우리 이제 팔다리 부러진 거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팔다리 부러지면 극심한 통증도 물론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데 허리에 압박골절이 생기면 그거하고는 다르게 움직일 수는 있기 때문에 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사와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어머니 지금 선생님께서 몇 가지 이제 병에 대해서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한번 병원에 가셔서 이제 계속 통증이 있다는 거,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한성훈 선생님과 함께 허리 통증, 허리 질환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 방송 보시면서 평소에 허리 통증 느끼셨던 분들 바로 궁금한 점 상담 전화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허리 디스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경성형술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근데 이 신경성형술이 그렇게 좋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는 분들도 분명 계세요.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는 왜 나오는 거죠? 네, 허리 디스크로 신경성형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과 지속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또는 시술 도중에 부작용이 있었던 경우에는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물론 디스크 탈출이 심해서 증상이 심하다면 수술까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네. 디스크가 이제 수술을 받을 정도로 심하지 않은 상태이면서 허리 근육이 약하신 분이거나 육체적으로 허리 사용이 많으신 분들은 평소 허리를 다치지 않게 관리를 잘해주고 허리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사실 모든 치료법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 뭐 부작용 이런 게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사실 신경성형술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부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짚고 넘어가야 하겠죠. 네. 이러한 시술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물의 성분은 강력한 소염 효과를 보이면서 신경성 염증이나 부종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정상적인 구조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네. 따라서 신경에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물을 반복해서 주입하게 되면 정상적인 구조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신경에 강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의 위험성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시술 후에 효과가 없었다면 두 번째에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한 번 시술 후에 효과가 있었지만 증상이 재발한 경우라면 두 번째, 세 번째 시술 후에도 증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시술이나 주사 치료가 효과가 없다면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일 텐데요. 이럴 때는 수술밖에 답이 없을까요? 네, 허리 디스크에 있어 수술은 약 6주 동안의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어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네. 매우 통증이 심하거나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에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발목마비 증상이나 변실금이나 요실금 같은 대소변 장애가 나타난 경우에는 초기부터 신속하게 수술을 결정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현미경,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 수술이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이 왼쪽 사진은 요추 4번, 5번 사이에 디스크가 터져서 밑으로 흘러내린 소견을 동그라미 원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마찬가지로 회색 선이 이제 다리로 가는 신경인데 뒤에서 꽉 눌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수술을 하고 나서 디스크를 제거한 사진인데요. 네.
네, 신경이 눌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걸 볼 수 확실히 있습니다. 선이 매끈하게 이어지네요, 이제. 네, 네. 탈출된 디스크를 직접 제거하는 것으로 최소 피부 절개를 하고요. 피부 절개는 한 3cm 이하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눌려있는 신경이 잘 보이도록 접근한 후 탈출된 디스크 조각들을 제거해서 신경이 눌리지 않게 하는데요. 네. 흔히 말하는 나사못이나 인공뼈를 사용하는 척추 고정술은 디스크 수술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주신 방법은 탈출된 디스크를 아예 제거해버리는 수술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의 어떤 수술이 있나요? 네, 요즘은 기술이나 도구가 발전되면서 위 내시경처럼 척추에도 내시경이라는 척추도 도구를 내시경으로요? 사용해서 네. 척추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피부 절개를 통한 척추 수술법과는 달리 피부에 작은 구멍을 내고 내시경을 통해서 병변 부위로 디스크까지 직접 접근하여 탈출된 디스크를 내시경을 보면서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따라서 척추 주변 신경과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하루 이틀 정도의 입원 기간만으로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하므로 수술에 부담을 느끼는 당뇨병,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고령 환자뿐만 아니라 바쁜 직장인들 중에서 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매우 효과적인 수술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척추 내시경은 예전에는 단순 디스크에서만 적용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내시경을 통한 드릴이나 레이저가 발달하면서 그 벽이 점차 허물어지면서 좀 더 광범위한 질환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허리 디스크 하면 비교적 젊은 사람들보다는 이제 연령층이 있는 분들한테 발생을 하는데 이제 젊은 연령층에 발생하는 허리 질환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잖아요. 제가 지금 반대로 말한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좀 고령들한테 네,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이 오히려 고령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어떤 질환인가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을 형제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형제병이요? 네. 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둘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렇게 발전하는 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요. 일단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을 감싸고 있는 황색 인대와 그 주변의 후관절이라고 부르는 뼈가 있는데 그쪽에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덧자라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인 척추관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경이 압박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네. 준비된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사진은 요추 4번, 5번 사이에서 디스크보다는 뒤쪽에 인대, 까맣게 보이는 인대가 덧자라서 앞으로 밀고 들어와서 네. 신경이 눌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저희 병원에서 실시하는 특수 검사인데요. 척수 조형 MRI라는 사진입니다. 붉은 원 안쪽에 보시면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끊어져 보이는 걸 네, 확인할 보이네요. 수가 네네. 있습니다. 매우 심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이제 수술을 한 사진인데요. 뒤쪽에 덧자란 까만색 인대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신경이 내려가는 길을 넓혀준 사진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요통보다는 오히려 엉덩이 이하 다리 통증이나 저림으로 걷기가 힘든데 보행을 하면 다리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허리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이 형제병이라 불릴 정도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일반인은 헷갈릴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면 좋을까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당기고 저리는 증상이 허리 디스크와 매우 유사한데요. 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디스크하고 달리 앉아있을 때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다가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아파서 쉬었다가 다시 걸어가는 신경이성 파행보행이라는 증상을 보입니다. 네. 특히 걸을 때 다리와 엉덩이 부위가 심하게 저리고 당기면서 통증이 나타나 다리를 절면서 걷는 경우가 많고요. 다리가 시려서 잠시 쪼그려 앉았다가 다시 걷기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인지 허리 디스크인지 자가 진단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려서 통증이 있는지 검사해 보는 방법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누운 채 무릎을 펴고 다리를 똑바로 들어 올려보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다리가 잘 올라가지 않고 엉덩이하고 허벅지
종아리 쪽, 심지어 발등, 발바닥까지 통증이나 저림이 발생하는 데 반해서 척추관 협착증은 통증 없이도 60도 이상 다리 들어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아까 형제병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질환이 겹쳐서 중복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 병원을 찾아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자가 진단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가 진단은 그야말로 자가 진단일 뿐이고요. 자세한 진단은 전문의와 함께 정밀 기기를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단을 해서 진단을 받았어요. 어느 네. 병이다. 그죠? 척추관 협착증이다. 그중에서도 이렇게 진단이 됐다면 이거는 또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먼저 안정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 방법이 있고요. 앞서 허리 디스크에서 설명드렸던 신경근 차단술이나 신경성형술 같은 시술 방법이 있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진보된 풍선 확장술이라는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신경성형술과 유사하지만 신경성형술의 치료 결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협착 부위에 카테터를 이용해서 풍선을 직접 넣어 좁아진 척추관 또는 신경이 나가는 구멍을 넓히는 시술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런 시술로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호전이 되지 않고 하지마비 증상이 생긴 경우 또는 말초신경 증상이 심하고 다리 근력이 약해진 경우 또는 보행장애로 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는 수습적 치료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요 신경외과 전문의 한성훈 선생님과 함께 허리 질환들 각각의 원인과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평소에 허리가 아팠다 하시는 분들 오늘 상담 전화로 한번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지금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네, 저는 77세 되는 남자인데요. 네, 한 1년 전에 허리 디스크가 있다해서 관을려가는 시술을 했습니다. 네, 약물로 여가지고 녹화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시술을 1년 전에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리 발가락 사이, 엄지발가락하고 중지발가락 그게 있어요. 약간 묵직해요. 네, 묵직하고, 이제 엉덩이 쪽에 여기는 보면은 가끔 좀 따끔따끔하잖아요. 근데 좀 그럴 때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가끔 다리가 찌가 내려, 오른쪽 다리인데요. 네, 네, 가끔 찌가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장시간 좀 찌가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한 6개월 동안을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한다 했어요. 네. 예, 치료를 하고 나는데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협착증이 조금 있다. 네.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네. 있는데 내가 이제 매일 런닝맨션을 40을 놓고 보행으로 1시간 걷거든요. 네, 그래 내가 지금 근데 그래도 내가 무리가 올 수 있나? 네. 그러면 되나? 원장님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고요. 네. 네. 또 그런데 왜 시술했는데 협착증에서 와서 그러는가 발가락에 치가 내리고 이제 이거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네. 먼저 시술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허리 쪽에 바늘을 찌른 건가요? 아니면 이제 엉덩이 쪽으로 바늘을 찔러가지고 시술을 받으셨나요? 네네, 엉덩이 쪽으로. 지금 그러시다면 신경성형술이라고 불리는 시술을 받은 것 같은데요. 네.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허리 디스크와 이제 네. 척추관 협착증은 형제병이라고 불릴 만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협착증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네. 지금 운동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걷기 운동 매우 잘하고 계십니다. 운동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그런 운동만으로도 협착증이나 디스크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계속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네. 지금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내린다고 하셨어요. 네. 네.
이거는 지금 네, 협착증보다는 또 디스크 증상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질환들이 이제 두 가지 질환이 같이 있고 지속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술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만약 이런 불편할 정도로 계속 지속된다면 그때는 수술을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는 뭐 보행하고 그런 선생님 말하는데 뭐 쉬고 앉아 쉬고 그런 건 없거든요. 네. 예, 보행하고 그런 거는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네. 불편이 없고 이제 제가 이제 절에 사는 스님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장시간 앉아 있어요. 네. 예, 그런 점이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앉아 있을 시간이 많아요. 네. 그래도 그러면은 무리가 오나 또 그것도 자, 스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 앉아있는 시간도 많을 뿐더러 또 네. 절도 많이 하실 텐데,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장시간 가부좌, 양반다리를 틀고 예, 앉아있는 예, 자세와 예, 예. 또 절을 하는 자세는 무릎 관절과 허리, 디스크에 매우 안 좋은 자세이거든요. 네. 그래서 허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장시간 양반다리로 앉아 있는 것을 좀 피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 등받이 의자에 90도로 앉는 게 좋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절을 한다면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는 반복된 동작들이 디스크나 협착증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니던 병원에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점, 네. 네, 말씀하시죠. 그러면 지금 그 보행하고 걷는 거 아무 이런 데 상관없어 하면 진찰을 받아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걷는 네.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진찰을 상담을 해봐라. 지금 그런 말씀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한성훈 선생님과 함께 허리 질환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상담 전화 걸어주세요.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척추관 협착증에 있어서 소개할 내용은 미세현미경 신경감압술이라고 불리는 수술 치료입니다. 준비된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의 목표는 척추관을 압박하는 인대나 뼈를 제거함으로써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주어 오랫동안 압박된 신경을 풀어주는 것인데요. 신경감압술은 전신 마취 후 미세현미경을 보면서 신경을 누르는 인대와 뼈를 약간 긁어내는 방법입니다. 네. 왼쪽 사진은 척추관 협착증이 매우 심한 환자의 수술 전 사진인데요. 붉은 원 안쪽을 보시면요. 역삼각형으로 보이는 회색 부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경이고요. 주변의 앞쪽은 디스크, 뒤쪽에 인대, 뼈가 덧자라서 신경을 감싸고 누르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사진은 수술로 이러한 누르고 있는 조직을 제거해서 신경을 넓히게 해준 사진인데요. 완전 까맸는데 하얀색으로 안쪽에 변했어요. 보면 하얀색, 충분히 여유 공간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신경감압술은 척추관 협착증 수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신경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심하게 압박된 경우에는 신경감압술을 할 때 뼈나 관절을 많이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척추가 불안정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불안정한 척추마디에 척추골 유압술을 시행하는데요. 다음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왼쪽 사진은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추관 협착증을 갖고 있는 환자 사진입니다. 전방전이증도 미세하게 보이는데요. 뒤쪽으로 후관절 및 인대를 제거하고 신경을 풀어준 후에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인공뼈를 넣고 나사못으로 고정해서 안정되게 치료를 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이 수술들이 이제 미세현미경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아무래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정밀하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척추관 협착증이 사실 고령의 환자들한테 많이 나타나잖아요. 네. 이런 수술 견디시기 괜찮으실까요? 네, 나이가 많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미세현미경 수술은 오히려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더 권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세현미경을 사용하지 않고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10cm 이상의 큰 피부 절개를 하고 그로 네. 인해서 근육 손상이나 인대 손상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미세현미경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도 3cm 이하의 소량으로만 피부 절개를 해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 보시면요. 네. 네, 가운데 보시면 그 천장 쪽에 매달린 도구가 현미경, 우리 수술 때 수술 시야를 확대해주는 현미경이라는 기구입니다. 이 현미경을 사용하면 확대가 잘 돼서 조금만 피부 절개를 해도 수술을 할 수 있고요. 정상적인 근육이나 인대, 혈관 손상을 최소화하며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된 부위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다른 부위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수술 후에 빠른 회복과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수술이나 시술이나 이제 모든 환자가 다 가능하다기보다는 어떤 환자에겐 어떤 수술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미세현미경 수술은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좋은 거죠? 네, 척추관 협착증은 처음부터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어가지고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처음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밤에 자려고 누우면 다리 쪽으로 심하게 쥐가 나서 옆으로 돌아 누워서 겨우 잠을 잘 정도로 통증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네. 그 다음으로 빨리 수술을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 저하 같은 신경 문제가 발생하거나 대소변 장애를 갖고 있다면 빨리 수술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2, 3개월 정도의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없다면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척추관 협착증의 미세현미경 수술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허리 디스크 알아볼 때도요.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 알아봤거든요. 이 두 개가 같은 건가요? 네,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에서 사용되는 미세현미경 신경감압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이제 디스크 수술에서도 미세현미경 디스크 감압 제거술이라는 수술이 있어요. 네. 물론 수술 도구나 기구의 차이는 없지만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이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수술 방법에 차이가 조금 있을 뿐 정확하고 세밀하게 수술을 한다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허리 질환, 허리 뭐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이런 허리 통증 때문에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 사실 그래도 아프다라는 분들이 유독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럴 때는 뭐 재발을 해야 했다고 볼까요? 아니면 치료가 제대로 안 됐다고 봐야 할까요? 네. 주간판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로 수술까지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허리가 다시 아프게 된 분들이 실제로 많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재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재수술은 그래서 허리 수술을 꺼리시는 분이 실제로 매우 많을 거라 생각이 네, 드는 맞아요. 데고요. 네. 재수술은 수술 후에 결과가 불안전한 경우도 있지만 수술 후에 퇴행성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인접마디 부위에 다른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리 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어 활동을 계속하면서 발생하는 인접 부위의 퇴행성 변화로 재수술을 할 경우에는 단순 신경감압술로만 해도 되는데 이럴 때는 첫 번째 수술보다는 효과는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서 첫 번째 수술을 한다면 정확한 진단과 세밀한 방법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며 수술 후 관리 또한 중요한데요. 수술 후 통증이 사라진다고 허리 질환이 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리하게 허리를 사용한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허리에 손상이 가해지는 행동은 최대한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한성훈 선생님과 함께 헷갈리기 쉬운 이 허리 질환들, 각각의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어떤 제가- 증상이세요? 네. 예, 궁금한 건요. 네. 제가 이제
귀에 이 평형 감각이 좀 떨어져가지고 네. 두 번이나 척추를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다쳐서 네. 세멘팅을 한 거예요. 아, 그러기 전에도 이 척추라 하면은 가운데 뼈가 아니고 저는 엉치 뼈에 네. 이게 뭐가 물렁뼈가 이렇게 항상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되게 아프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전방전이증이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데 이렇게 발 엄지 저 오른쪽 엄지 발가락 말고 그 중간 발가락이 새끼 발가락하고 엄지 발가락 사이에 두 개가 자주 이렇게 티가 나는 거예요. 네. 티가 나고 이렇게 걸음을 많이 못 걸고 이렇게 너무 자주 허리가 너무 자주 물렁뼈가 튀어나오면서 그게 네네.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상담을 드리고자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는 70살입니다. 네. 69세입니다. 네네. 네. 지금 이제 압박골절이 2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골다공증이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척추를 잡아주는 연결 조직들이 또 약해지면서 전방전이증 이렇게 앞으로 미끄러지는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돼요. 그리고 더불어 추간공, 신경이 나가는 구멍이 좁아지게 되는 병이 추간공 협착증,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의 이제 한 부류인데요. 그런 게 동반되면서 오른쪽 다리 쪽으로 아프고 저리고, 특히 이제 발가락 쪽으로, 심하면 발바닥이나 발등도 저립니다. 이런 분들은 불안정증이 동반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밤에 자려고 똑바로 누우면 오히려 다리에 쥐가 나서 똑바로 누워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네, 또 이제 불안정증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척추뼈가 앞뒤로 이렇게 흔들리는 증상, 이걸 불안정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런 증상으로 신경이 계속 자극되면 다리 쪽으로 심하게 통증, 저림이 생겨가지고 오래 걷지를 못하게 됩니다. 네, 이런 분들은 지금 수술적인 치료도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혹시 수술까지 예, 맞아요. 수술도 그러니까 세멘팅을 할 때 이번에 11월 달에 했거든요. 했는데 세멘을 반절밖에 안 넣었다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 하니까 수술을 할 경우를 생각해서 그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했는데도 전번에는 하자마자 너무너무 깨끗하게 안 아팠는데 이번에는 허리도 안 좋고 근데 엉치뼈가 그렇게 또 통증이 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는 아마 이제 원인이 다르거든요. 첫 번째는 단순 압박골절만 있어서 시멘트 넣는 이제 척추 성형술로만 해도 충분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두 번째 지금 효과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시멘트도 반만 넣었다고 하는 거는 그쪽에 이제 나사목 고정술을 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반 정도만 넣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랬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지금 다쳤을 때는 압박골절뿐만 아니라 전방전이증으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멘트 넣는 시술로 효과를 보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근본적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사목 고정술, 골 유압술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좋아지는 상태인 것 같아 보여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아까 말씀한 대로 걸어 다닐 때 통증이 심하다고 한 거는 불안정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수술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오늘 상담 전화 고맙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막 상담 전화에서 다뤘던 척추 전방 전이증, 저희가 마지막으로 알아볼 질환이었습니다. 바로 그러면 이어보도록 할게요. 이 질환이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척추관 협착증하고 동반되기도 하고 헷갈릴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이란 말 자체도 좀 어렵거든요. 네. 우리 몸에서 척추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기둥을 쌓을 때, 이제 세울 때 벽돌을 선을 맞춰서 차곡차곡 선을 맞춰서 쌓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부위에서 선이 어긋나면 삐뚤어지면 네. 기둥이 힘을 받지 무너지죠. 못하겠죠.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집이 흔들리면서 불안하게 됩니다. 네.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데요. 척추뼈가 이제 앞뒤로 틀어졌다는 의미인데 보이네요. 그림 네. 보시면 왼쪽 사진은 요추 4번, 5번 사이에 보시면 선이 어긋나 있어요. 그로 인해서 뒤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는데 오른쪽은 같은 환자의 MRI 사진입니다. 신경 중앙 부위보다는 추간공이 옆으로 나가는 신경이 요추 4번, 5번 사이에서 심하게 눌리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위쪽의 척추뼈가 아래쪽보다 앞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근처를 지나가는 척추신경을 눌리게 되어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어긋나 버린 거잖아요. 네.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다고 모든 환자가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네.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 요통만 있다면 운동으로 허리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보조기 착용으로 척추를 안정시켜주는 치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환자분처럼 걷기 힘들거나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그럴 때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신경 누르는 감압 압력을 감소시켜주면서 하는 골유압술이 필요합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한성훈 선생님과 함께 허리 질환들의 각각의 원인과 그 치료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허리 수술은 나중에 못 걷는다거나 허리 수술을 하면 재발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허리 수술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수술 시기를 놓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뒤늦게 수술을 하더라도 결과가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수술로 인한 합병증은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정확한 진단과 세밀한 방법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라면 재발 가능성도 매우 낮고 환자 만족도는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허리 수술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척추 전문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리의 경우 외상으로 인한 통증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전부터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바른 자세와 운동으로 허리 건강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장마철이나 폭우로 이렇게 습한 날씨에는 수인성 감염병을 좀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거로는 배탈, 설사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곰팡이 기운 때문에 나타나는 피부병이나 식중독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수족구병이나 구내염 같은 감염병이 또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감염병은 예방하는 게 최선이겠죠. 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손 씻기 철저히 해주시고요. 실내 습도 조절을 해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음식 관리 철저히 해야 할 때인 거 아시죠? 좀 상했거나 아니면 이상하다 싶은 음식은 미리 그냥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